예, 안녕하세요. 글로벌 공대인입니다. 오늘은 또 조금 편안하게 그동안 너무 전문적인 정보만 다루고 강의 찍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쉬어갈 타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오늘은 좀 가벼운 이야기. 주제 자체는 가볍진 않은데 제가 이렇게 막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말을 쏟아내는 그런 영상 하나 찍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냥 평소에 많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토픽은 유유상종의 법칙. 이거는 이제 사실 멘토 이야기랑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는 토픽인데, 글쎄요,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요? 내가 옆에 가까이 두어야 할 인간 유형 또는 멀리 해야 할 인간 유형. 이렇게 잡으면 될까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 중에서 여러분들의 주변인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이 조금 반응이 좋았어요. 조회수는 안 나왔는데 제 채널이랑 너무 이제 관련 없는 주제다 보니까 노출은 잘 안 돼가지고 조회수는 많이 안 나왔는데 그걸 보신 분들은 재밌다 댓글도 많았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카톡이나 이메일 보내주셔가지고 그런 영상을 좀 더 찍어달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거에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죠. 그 토픽에서는 내 어떤 구체적인 목표와 꿈이 있을 때 그 목표를 위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준비를 해나갈 때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듣는 멘토링 또는 어드바이스 등을 이제 어떻게 내가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었으면은, 이번에는 어떤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인간관계에서 이점을 찾을 수 있는 또는 좀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얘기부터 할까요? 좀 가까이 두면 조금 위험한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서 추려서 두 가지 타입만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뭐 그냥 불공의 커피타임 쉬어가는 토픽이니까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 번째로 조금 조심해야 될 인간 유형이 기만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만형은 이게 조금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기만하고 있는지 아닌지. 저도 눈치가 없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보다 더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기만형은 뭐라도 해보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보자, 여러분들의 목표를 응원하고 독려하고 비전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적극적인 어드바이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하시는 분들이죠.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중2로 제대를 했어요. 전역을 하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힘들게 취업 활동을 했었죠. 군대에서 이제 전역하고 바로 취업할 곳을 어플라이를 하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군대에서 취직 활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딱 제가 전역하는 그 해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 아시죠? 그게 딱 온 해였어요. 상반기 공채가 심지어 없는 대기업들도 굉장히 많았고, 아무튼 그때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았어요. 늘 어떤 세대든 자기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도 그때 당시에 하필 재수없게 그 해에 딱 전역을 한 해여가지고 요즘도 그렇겠지, 100대 1은 기본이고 그렇잖아요. 100대 1, 200대 1, 300대 1 대기업들이 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1000대 1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취직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먼저 취직한 친구들이나 선배들한테 이제 막 물어봤어요. 좋은 기업에 취직한. 그런데 이제 어떤 한 친구가 정말 저한테 멋진 조언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희망을 가져,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고맙다. 제가 그때 군대에 있기 때문에 영어 점수도 없었고 이제 토익을 봐야 하는 상황이었고 인터뷰 준비는 당연히 꿈꿀 수도 없는 인터뷰를 스터디하면서, 그러죠? 취업 스터디 이렇게 해가지고 스터디하면서 연습하고 서로 봐주고, 그리고 인적성도 시험 이런 거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시간이 전혀 없어요. 군대 생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군대가 진짜 더 바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몇 친구들이 네가 그렇게 자신 없어 할 필요 없어, 일단 지원을 하면 돼, 마음속에 자신감을 확 불어넣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내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면접 가서 한번 잘해볼게 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취직한 회사가 그 회사에 자기 아버지가 임원이라는 거야. 상무. 근데 이 얘기를 본인한테 들은 게 아니고 다른 친구한테 건너 들었어. 걔 아버지 그 회사 상무잖아. 그래서 에이씨. 나중에 약간 배신감을 느끼는, 배신감과 초라함, 세상에 대한 어떤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나를 엄습하는 거야. 차라리 하지를 말든가 어드바이스를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미국에서 취업하는 것도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취업하고 정착하고 야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미국 취직까지 됐냐,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상당수의 포션이 그 사람이 시민권자거나 이미 영주권자거나 그런 사례가 많아요. 취직 준비를 이렇게 하면 돼, 실컷 들어놓고 나중에 뭐야 알고 봤더니 시민권자야. 어렸을 때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야. 야, 시민권 영주권 있으면 취직이 안 되기도 힘들겠다. 제가 요즘에 제가 운동 채널을 많이 보거든요. 한 1년 전에 약투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스테로이드 맞아가지고 몸 키운 사람들에 대한 이제 고발, 이런 것들을 서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서로 고발하는데, 저는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 실험을 했는데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약 맞는 사람과 약을 맞지 않지만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비교를 해봤더니 약 맞고 숨만 쉰 사람이 더 근육의 성장률이 높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약 맞아놓고 운동을 강의하는 거지. 운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깨를 키우는 방법, 그 가벼운 무게를 돌리고, 이게 가벼운 걸로 절대로 근육이 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다 사기죠. 여러분들 기만하는 사람들 이런 것도 많아요. 어떤 기사에서 자수성가한 카페 주인, 어떤 젊은 여성, 20대 여성의 카페 성공 스토리, 기사에서 정말 흥미롭게 읽었어요. 이래가지고 어떤 지역에 어디다가 이제 가게를 열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잘 돼가지고 2호점, 3호점까지 막 열고, 네티즌들에 의해서 까발려진 거 아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가게를 입점한 그 건물 빌딩에 건물주가 자기 아빠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빠가 빌딩주야. 그럼 이 사람은 가게세 400만 원, 500만 원 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죠? 게임만 하다가 학교도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다가 게임에 미쳐가지고 20대를 살았는데 정신 차리고 나중에 자수성가한 사업가 이야기 이런 것도 나왔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아빠 회사 자회사 사장 이런 거고, 한두 개가 아니죠.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거를 좀 보는 안목을 길러야 되는데, 저도 순진했기 때문에 20대 때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보이더라고, 이게 이 사람이 김한형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수능의 폐해라 그래가지고 애들을 수능 시험으로 1등부터 줄 세워가지고 대학 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가지고 수시 전형을 막 넓혀놨던 거, 막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교수들 전수조사 해봤더니 자기 연구 논문에 자기 자식들 이름 넣어줘가지고 같이 논문 발행하고 논문 저자를 올려주고 이래가지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또 노력으로 포장하는 사람들, 너도 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사실 안 되죠. 똑같이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지. 어떤 재능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물려받은 환경,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데,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쓸데없는 희망을 주는 거, 정말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채널 하면서 여러분들도 유학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미국에 취직하고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 팁들을 이제 계속 찍어가고 있는데,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 어떤 선배분들이 너무 이렇게 긍정적인 것만 부각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는 더 어려운데 네 영상 보면 쉽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번 저도 반성을 해봤어요. 내가 싫어하는 그런 김한영의 타입 내 자신이 된 게 아닐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을 내렸어요. 아니다, 나는 기만한 적이 없다. 왜냐면은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너도 여기서 다니잖아, 취업해서. 네가 남들보다 잘난 게 없는데 나는 그래서 나도 그렇고 내가 남들보다 잘난 게 없는데 미국에서 취직해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취직하고 이런 게 특별한 재능이나 그런 게 필요하진 않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분이나 이런 것부터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영주권, 시민권, 영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CMA 법칙에서도 그걸 먼저 강조를 했던 거고,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이거 접근하는 방법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따로따로 이렇게 접근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다 말씀을 드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숨기고, 만약에 내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데 이걸 숨기고 여러분들 미국 취업 준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건 사기고 기만인 거죠. 저는 제가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 말을 또 숨기지도 않았고 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미국에 올 때도 그냥 취업은 거의 힘드니까 유학을 통해서 오는 것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까지 좀 솔직히 다 했어요. 근거는 희망은 아니다. 김한영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악질적인 부류가 있어요. 내 옆에 두면 절대 안 되는 인간 부류.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힐링형.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힐링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까? 내 몸을 힐링하고 정신을 힐링하고 이런. 네 잘못이 아니야. 너 자체로 이미 빛나.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힐링형 조심해야 됩니다. 너 자체로 빛난 게 뭐가 빛나? 빛이 안 나지.
그런 사람이 어딨어. 너 자체를 빛나려면 외모가 정우성 정도는 돼야지 빛나지. 네가 태어난 존재 자체로 넌 의미가 있어. 글쎄 이거 제가 전 기독교인이고 전 확실하게 해둘게요. 기독교인이고 교회에서 막 그런 노래 있잖아요.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이제 여기서 여기 생략됐어.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건데 이제 그냥 이렇게만 또 기만해놨지. 여기서 숨겼어. 그 파트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막 축복해주니까 막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줄 것 같고 그래 사람들 착각하고 나오는 거지 교회에. 근데 실제는 어때요? 다른 사람은 사랑하기 잘 쉽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나중에 겪어봤더니 아 상처받고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았구나. 상처받고 그때 가서 얘기해주죠. 아니 하나님 널 사랑하셔. 이 사람은 그거 따뜻한 교회 이제 그 인간의 그 사랑을 기대하고 온 것인데 처음에 얘기 안 해주고 나중에 그건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를 떠나죠. 처음부터 얘기를 해줘야지.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이거 찾아봤어. 성경 말씀에 있는지 없더라고. 이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 구절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찬양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현혹한 거 아닙니까? 이거 바꿔야 돼요. 중간에 가사를. 이건 좀 재밌으라고 한 거고. 그래서 뭐 힐링 콘서트다 이래가지고 유튜브에도 많더라고요. 연예인들이 힐링 콘서트 열거나 정치인들이 열거나 아니면 종교인들이 열어가지고 많이 가서 막 고민 상담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렇게 만든 이 사회의 잘못입니다. 혹은 당신이 이렇게 만든 뭐 어떤 당신의 주변 환경의 잘못입니다. 직장의 잘못입니다. 저 이거 보고 조금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그게 일리 있는 말이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더 확장이 되고 진행이 되면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그러니까 당신 잘못이 아니고 당신이 있는 자체로 당신의 빛이 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 계세요. 뭐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아동바동 하지 마세요. 힘들게 살지 마세요. 그냥 지금 현실에 만족하세요. 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자식을 낳아보니까 자식한테 그런 어드바이스를 전혀 주고 싶지 않아요. 넌 있는 자체로 넌 예뻐. 당연히 그건 사실이지. 팩트지. 내 자식인데. 너는 내 자식이니까 예뻐. 그러니까 너는 그냥 공부도 하지 말고 운동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있어.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죠? 내가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근데 왜 그러는 거야? 그런 콘서트에서. 근데 그런 토크 콘서트를 막 10만 원씩 주고 가서 듣더라고. 정신 나갔지. 아무 의미 없는, 정말 인생에 아무짝에 쓸모없고 아무 도움 안 되는, 그냥 가서 잠시 한두 시간 감정의 배설, 그냥 감정의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눈물 한번 흘리고 그걸 느끼고 오는 비용이죠. 10만 원. 그러고 10만 원 내고 듣고 와서 집에 와서 자고 나면 다음날 현실은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무 인생이 바뀌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 나는 있는 자체로 정말 빛이 나고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세뇌를 계속하면서 그 다음날부터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이 고민이 해결될 것 같아요.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험하지 않나. 이거 좀 악질적이다.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잘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교회에 가면 이런 점 때문에 좀 싫어해요. 그러면 이제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내 인생에 가까이 두면 좋았던 사람, 좋았던 인간 부류들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